오늘 새벽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일가족이 자고 있는 집에서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가족들은 그 사건보다 언론의 인격 침해가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불법 촬영한 집 내부 사진과 가족의 수입, 아이의 그림 일기 등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보도했고 급기야는 피해가 피해 아동의 부모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2,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국 소송에서도 언론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의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평범한 우리 이웃이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 체계에서는 거대 언론이 휘두르는 흉기를 개인이 홀로 막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줄어들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좋은 제보와 내부 고발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확대될 것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론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때입니다. 어제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하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책임과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이 국민들의 피해 구제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17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2004년과 지금은 온라인상의 큰 변화가 있고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외국에는 이런 초연결 사회에 맞게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그런 권리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행태는 전형적인 무책임 민생개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오늘 법사위원회의 개혁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이행되기로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법사위를 먹고 나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자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대놓고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하는 정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꿀먹은 벙어리, 먹튀 행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이런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